맞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 윤석열 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보자고 모였던 사람들,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부패와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쪽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용산을 택한 경우는 용산 자체에, 용산 안에 뭐가 있죠? 그분이 계시죠? 그건 물론 이거 첫째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 있고,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서 제일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요 지역 또 좁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선거에 책임을 졌었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를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평화공정과 남북 공전 공동에 반하는 것만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엉망이죠.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북한에선 남쪽 욕만 하고 여기는 그쪽 욕만 하고, 전쟁 맨날 미사일 쏜다 그러고 전쟁 위협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전쟁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다른 상황인 거죠. 여기 출마하신 그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어떻게 했길래 전쟁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다가 지금 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주중대사로 가서 한국 중국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 됐죠.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중국 사람들 또 중국인 분들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다양하나 그건 다 다른 문제고, 중국이란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 우리 경제가 나쁘죠. 지금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가 북쪽 북한보다 낮아요. 북한보다 무역 수지가 나쁩니다. 나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니, 이게 뭐 경제가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고 무역 대국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근데 무역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 자체를 스스로 끊어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그분이 주중대사를 하면서 한중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의 질문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기자분들, 없으시면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기자 의견을 마치고요. 네, 했습니다. 의견을 마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먼저 해외동포에서 오신 해외동포 분들하고 어르신분들 먼저 하고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금방 어르신이 나오세요. 앞으로. 제가 오늘 이전에는 주로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쭉 지역을 주로 돌았고, 수도권은 거의 돌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 지역은 몇 번 돌았습니다. 서울은 이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두고 그래도 수도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는 우리 조국혁신당 강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멀리 가서 무슨 행사할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근무처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가서 여의도역에 가서 인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의도를 택한 거고, 여의도가 또 한편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있는 곳이고 또 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여의도에서 보면 국회 권력이란 게 있고 정치 권력이 있고 또 금융이라는 건 돈 문제니까 금융 권력이 있겠죠. 거기서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침에는 시민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국회에 가서 제7공화국, 제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개헌 문제와 관계없이 사회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 권력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문제, 돈 문제 어떻게 쓸 것인가 바뀌어야 된다 싶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의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 이제 갔는데 우리 후보님들하고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갔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여의도에 오신 출퇴근하러 여의도역에 내려서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의도에서 아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마치고 제가 오늘 용산에 왔고요. 용산에 왜 왔는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할 거고 질문 안 하면 제가 답을 못해서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은 다른 서울 몇 군데를 돌 생각입니다. 네, 잘안 크게 해주세요. 수원 네, 부기자님. 네네.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인사이더 공격하고 이후에 심판을 하시고 양쪽을 공격하고 이후에 또 전날까지 계획하시는 거 박상사가 오늘 일정은 아까 서울 일정은 이미 공지가 났고요.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밤에 제가 이제 KTX 타고 울산으로 갑니다. 내일 울산으로 가서 울산, 양산, 부산을 내일 아마 다 돌 것 같고 올해 육아시설을 큰 대형 육아시설 마련입니다. 결혼해서 애기 놓고 거기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편하게 살고 편하게 연애하고 편하게 아기 놓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주니까 그 청년, 젊은이 부부 또는 그 부부를 챙겨야 되는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집값 문제를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만이 아니라 애기를 놓으라 그러면 놓으면 양가 부모가 뭔가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손자, 손녀, 외손녀 보느라고 노후가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세대가 이 육아와 주택 문제 때문에 섞여 돌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아예 없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을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산이란 게 뭐냐? 우리 모두가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근로소득을 내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낼 때도 세금이 나고 물 마실 때도 차 마실 때도 술 마실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럼 세금이 어딘가에 모이는데 국고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금만 내고 그 돈이 어디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재부가 용산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말만 되게 되면 갑자기 도로가 다 파져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서 새로 깔아요. 각 지역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요. 남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 써야 돼요. 왜? 다 예산을 남는다고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말 되면 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팝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언급한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전혀 돈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순방에 해외 순방에 계속 돈을 그것도 우리 돈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 해외 순방 하셔야죠. 근데 꼭 필요한 곳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예산 사용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주택 문제, 보육 문제, 양육 문제에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 쓰고 있죠.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말로 사회권 선진국인데 다른 말보다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